한국에는 교원의 숫자가 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환경교사는 28명밖에 없어요. 사실 서울에 저 한 명밖에 없거든요.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 행복 아닐까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은 우리가 지구 안에서 다른 생명체, 타자와 행복하게 사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멸종위기종 환경교사 승문중학교 신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는 28명의 환경교사가 있어요. 그런데 자연 생태계에서는 500개체수 미만이면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스스로 한국교육계의 멸종위기종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청소년들과 수업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계세요? 그러면 서울, 마포구, 염리동, 대흥동, 공덕동 등등에 살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곳들도 결국 지구라고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우리는 지구 공동의 집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1972년에 로마 클럽에서는 성장의 한계를 발표합니다. 지구 자원의 생산보다 소비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되면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이미 1970년대에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1930년부터 2020년까지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이고요. 그리고 도시화가 더 진행이 된 국가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1.8도나 상승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2050년까지 100% 태양, 바람, 물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쓰기로 작년부터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고요. 그런데요, 유엔에서는 2050년도 늦다, 이 시기를 2030년까지 당겨달라는 제안을 전 세계에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요, 한국에서도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로 선언했습니다. 네, 환경교육은 5단계를 거쳐야 돼요. 첫 번째는 감성, 두 번째는 지식, 세 번째는 시스템 사고, 네 번째는 환경 정의, 다섯 번째는 행동과 실천이거든요. 우리가 꽃나무 식물이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감성이 바로 생물종 다양성이고요.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소비하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의미하죠. 세 번째 시스템 사고는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소비한 자원과 에너지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 변화라는 위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계에서 말씀드린 환경 정의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의 행동과 실천에서는 우리가 직접 삶에서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해보는 환경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1단계의 환경 감수성에서 꽃나무 식물이 아름답다라고 해서 갑자기 북극곰이나 펭귄을 지키러 우리가 떠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환경교육은 이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어드리면 생물종 다양성에서 실천을 잘하고 있는 팀은 무주의 푸른 꿈 고등학교예요. 무주는 아시다시피 반딧불로 유명한 마을인데요. 이 친구들은 예전에 살고 계셨던 할아버지를 만나서 반딧불이 과연 옛날엔 얼마나 많이 살고 있었지? 라고 하는 역사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마을에서 반딧불을 관찰하고요. 이 반딧불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자원과 에너지에서는 청주여고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쓰고 있는 물건, 대표적으로 화장품에서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는가를 알아보고 재미있는 UCC를 만들기도 해요. 우리 승문중학교에서는 미세먼지 프리존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수업하는 환경교실에서는요, 약 80여 종의 식물을 키우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세먼지를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실제 측정을 해보니까요. 아침에 물걸레를 청소하는 게 하루가 가장 깨끗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라고 하는 내용에서는요. 부천의 송내고등학교를 소개하고 싶네요. 이 송내고등학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미세먼지를 직접 측정을 하고 이걸 인터넷 지도에 정보를 다 수집해서 부천시청에 보냅니다. 네 번째 환경 정의에서는요. 승문중학교 친구들이
캄보디아에 폐 안경을 보내거나 또는 아프리카 식수 지원을 하는 국제 구호 활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경 프로젝트 단계인 5단계에서는요, 환경교사 모임에서는 2013, 2014, 2015년 3년 동안 한국에서 지구촌 전등끄기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었거든요. 이때 환경교사 모임의 청소년들이 플래시몹, 홍보, 그리고 캠페인을 하면서 이날 서울에서만 1시간 동안 약 10억 원의 전기 절약을 얻었다고 해요. 네, 해외에서는 기후 변화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노스 오브 타인 지역에서는 한 학교에 한 명씩의 환경교사를 두기 시작을 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서 일주일에 1시간씩 환경교육을 배우는 게 의무화되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핀란드, 미국의 캘리포니아, 호주에서는 환경과 과학이 필수 과목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했죠. 근데 한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한국에는 교원의 숫자가 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환경교사는 28명밖에 없어요. 사실 서울에 저 한 명밖에 없거든요. 네, 환경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교사도 필수로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보고 있는 영화 중에 최근에 물을 거래하다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요, 나이지리아의 라고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라고스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도시의 수도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살펴보았더니 생수 기업이 나이지리아에 큰 광고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수도가 아닌 생수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수도 요금이 거치지 않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수도관을 고칠 수 있는 비용조차 요금으로 걷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양의 물을 생수로 사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먹고 입고 쓰고 빨래하는 모든 물을 생수로 배달해서 매일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고 있는 중학생 친구들과 했었던 사례는 한국에서도 생수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줄여서 한번 또는 안 쓸 수 있다면 노력을 해볼까라는 도전을 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페트병 생수를 구입할 상황이 되었을 때 또는 먹을 일이 되었을 때 그 페트병 생수를 마시지 않고 사진으로 기록을 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한 팀, 플라스틱 히어로라고 하는 팀인데요. 이 팀에서는 무려 일주일 동안 68리터의 페트병 생수를 절약했습니다. 우리가 마시지 않았던 일주일 동안의 페트병 생수, 그러면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절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용돈을 모아서 우리 나이지리아와 같은 아프리카의 식수를 지원하는 국제 구호단체에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기특하죠. 제가 너무나 재미있게 친구들과 함께 본 영화가 있는데요.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윌리엄 캄ความ바라고 하는 14살 중학생의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는 $80의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에 에너지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마을의 쓰레기장에서 고철과 라디오, 자전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풍력 발전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물과 전기를 마을에 공급하게 된 거죠. 이 친구는 결국 중학교를 못 가게 됐지만 국제단체의 지원으로 아프리카의 NGO 스쿨을 졸업하고요. 지금은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에서 환경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만들었었던 풍력 발전기는 적정 기술에서 얻은 재생에너지거든요. 이제 그럼 한국의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 한국에서는 석탄, 석유, 가스를 기반으로 한 원자력 발전까지 총 94%의 전기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4%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적은 양의 재생에너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유럽이 가고 있는 2050년에 100% 재생에너지를 가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절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풍족하게 살아왔거든요. 더 많은 것을 구입하고 더 많은 제품을 집에 채워놓고 그리고 더 많은 물건을 버리는 것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 행복 아닐까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은 우리가 지구 안에서 다른 생명체, 타자와 행복하게 사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절약을 꼭 해야 되는 거죠. 2030년은 저에게 바로 내일입니다. 너무나 기대되는 날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0년 동안 우리가 얼만큼 절약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실천을 해보는 우리 삶에서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거죠. 그래서 10년 뒤, 물론 저는 내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2030년의 미래는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